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엔도지너스 스템셀을 사용하여 조직을 리페어하고 리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페시스에 따른 리제너레이션 어빌리티 그리고 포유류의 스템셀을 사용한 리제너레이션, 이러한 스템셀의 니치 그리고 바이오메테리얼과 인터스페시스 시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유류가 아닌 척추동물과 포유류로 나누어서 각각의 셀프 리제너레이션 능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유류가 아닌 척추동물은 스카프리 매너로 조직 손상을 리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뱀의 경우 꼬리와 팔, 다리, 눈, 심장, 뇌 등을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듯이 도마뱀의 꼬리를 잡으면 스스로 자르고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조직과 장기의 리제너레이션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도마뱀의 팔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상처가 흉터 없이 아뭅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에 노출되었었던 탈분화 세포가 스템셀 라이크 피노타입을 어댑테이션 시켜 적용시키고 조직 유형에 따라 특정한 재생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디벨롭먼트인데 이것은 성인의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를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트랜스크립토믹 아널리시스로 분석한 결과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진이 발현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리제너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브라피쉬의 마크로파지 익스프레스드 진인 MPEG 플러스를 없앴더니 무늬 발생, 꼬리, 지느러미 재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포유류가 아닌 척추 동물인 양서류, 어류 등으로 연구를 한 결과 이뮨 시스템이 재생을 막으며 스카프리 리제너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유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유류는 전에 살펴본 양서류와 다르게 유전, 발달, 조직의 컴플렉서티 등에 의해 리제너레이션 능력이 한정적입니다. 포유류의 리제너레이션은 주로 스템셀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직마다 다른 리제너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따라서 셀프 리뉴얼의 정도 및 속도가 다 다릅니다. 또한 이뮨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크로파지와 같은 이뮨셀이 리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잔여물을 청소하고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그로스 팩터를 생성하는 등 조직 항상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뮨셀이 손상되면 비정상적인 리페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반응 발현에 대해 톨러런스를 보이면 리제너레이션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잘 조절하면 스카프리 매너로 운드 힐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포유류의 조직 재생 능력은 비포유류 척추동물과 대조적으로 한정적이며 태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잃어가며 성인이 되어서는 흉터가 더 잘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직이 있는데 골격근, 구강점막, 간이 있습니다. 포유류에서 흉터 없이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엠브리오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엠브리오의 최소화된 염증 반응과 함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엠브리오닉 운즈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와 어덜트 운즈에서의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비교해 본 결과 엠브리오닉 운즈에서의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서는 타입 1보다 타입 3 콜라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어덜트 운즈에서의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의 경우 타입 3 콜라겐의 비율이 적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다르다던가 히알루로닉산 발현 등이 스카프리 운드 힐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뮨셀과 엔도지너스 스템셀의 인터랙션은 상처 유형, 조직 위치 등에 영향을 받으며
리제너레이션 스페시픽 프로세스 시작 여부를 결정하고 흉터 조직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각 종마다 다른 재생 능력은 면역 능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포유류에게 리제너레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와 도마뱀의 스카프리 운드 힐링이 양서류가 진화하면서 얻게 된 능력인지 아니면 포유류가 진화하면서 잃게 된 능력인지는 더 연구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시스에 따른 리제너레이션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통해 종에 따른 리제너레이션 차이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스템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로 자가 복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미분화된 세포는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플루리포텐 스템셀은 새 엠브리오닉 germ 레이어의 모든 세포 타입과 멀티포텐트, 유니포텐트 스템셀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브리오닉 스템셀, 즉 배아 줄기세포와 인듀스드 플루리포텐 스템셀,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나뉘어집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 세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화되는 세포들을 말하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분화된 세포의 전사인자인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리고 특정 DNA를 발현시키거나 제한하는 단백질 등을 주입하여 미분화된 세포로 만든 세포를 말합니다. 어덜트 스템셀, 즉 성체 줄기세포는 몸속 장기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위치하면서 장기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들로 이 논문의 제목에 있는 엔도지너스 스템셀도 티슈 스페시픽한 어덜트 스템셀로 스페시픽한 셀 타입으로 자가재생과 분화가 가능한 스템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덜트 스템셀에는 헤마토포에틱 스템셀, 즉 골수에 있으며 피와 백혈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와 골수, 지방, 제대혈 등에서 유래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손상된 조직의 세포 사멸을 막으며 엔도지너스 스템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메센치멀 스템셀, 즉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엔도지너스 스템셀은 조직 기능 유지를 위해 턴오버를 하며 퀴센스테이트에 있다가 그 조직 손상이 생기면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인접한 상피세포로부터 엔도지너스 스템셀을 리크루트하기도 하며 조직 기능과 항상성 유지 및 회복을 시킵니다. 즉 자가재생을 할 때는 엔도지너스 스템셀이나 프로제니터 셀이 여러 조직으로부터 손상된 조직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머처셀 타입으로부터 탈분화하여 스템셀을 얻어 리페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머처셀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연 치유 과정으로 부족하며 흉터가 형성되고 조직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줄기세포의 특징으로는 자신과 동일한 세포를 복제하여 생산하는 능력인 셀프 리뉴얼, 신체의 여러 구성 세포로 변화하는 능력인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이와 반대로 머처 셀 타입으로부터 스템셀을 얻을 수 있는 디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그 수를 늘리는 프로리퍼레이션,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서 재생하는 능력인 호밍 이펙트가 있으며 이 모두 셀프 리제너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엔도지너스 스템셀의 장점은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윤리적인 이슈를 피할 수 있으며 이뮨 리젝션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이식에 대한 합병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양수, 지방 조직 등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배엽 줄기세포는 자가재생 및 다양한 셀 타입으로 분화가 가능하고 또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파생이 가능한 멀티포텐 스템셀입니다.
키모카인을 매개로 하여 손상된 부위에 스스로 찾아가 재생하는 능력, 즉 키모카인 미디에이티드 호밍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MSC는 유래한 조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골수에서 유래한 BMSC, 지방세포에서 유래한 ADSC, 피부에서 유래한 DSC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티포텐 어덜트 셀이며 멀티 리니지 디퍼런시에이션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BMSC는 이뮤노 모듈레이션, 티슈 엔지니어링, 그리고 간, 심혈관, 신장 등의 조직에 대한 질병을 리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SC의 경우 멀티포텐 스템셀의 리치 소스로도 불리고 있으며 인비트로 인비보에서 모두 여러 세포 타입으로 분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ADSC를 근육 조직 컨디션에서 배양하면 근육 관련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며 심근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MSC는 연골의 경우 ADSC보다 BMSC가 더 발현되는 등 분화 포텐셜이 각각 다릅니다. 엠브리오닉 germ 레이어 중 엑토덤에서 형성되며 인간의 가장 큰 organ 중 하나인 피부에서 유래한 DSC의 경우 신경세포와 스무스 머슬셀이나 지방세포와 같은 메소더멀 셀로 분화될 수 있으며 탈모, 흉터, 피부암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수정체, 간, 심장의 리제너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정체는 엑토덤에서 파생되었으며 비포유류에서 재생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유류의 경우 토끼의 수정체가 제거된 후 남아있는 에피테리얼 셀이 프로리퍼레이션 되고 렌즈 파이버가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체 재생을 위한 뒤에서 설명드릴 바이오매테리얼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인 렌트로핀과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렌즈 스템셀 분화를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리버 리제너레이션입니다. 간은 크게 헤파토사이트와 콜란지오사이트 두 메인 세포 타입으로 나뉩니다. 헤파토사이트는 메타볼릭 액티비티의 중심 역할을 하며 콜란지오사이트는 담즙을 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두 세포는 간이 조직을 잃는 등의 인주리가 나면 퀴센 스테이트로부터 액티베이션 되어 데미지를 리페어합니다. 또한 건강한 간 조직은 턴오버 속도가 느린 편인데 갑작스럽게 인저리가 생기면 셀 디비전 및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며 리페어를 합니다. 그리고 만성 간질환인 경우 헤파토사이트와 콜란지오사이트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이 손상되면 백업 메커니즘을 통해 리버 프로제니터 셀을 생성하여 다시 헤파토사이트와 콜란지오사이트로 분화시킵니다. 현재 신부전의 질병률 및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치료법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디악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재생이 안 되거나 심근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특히 마이오사이트의 심장 조직의 인테그리티 및 수축성을 회복시키기에는 턴오버가 한정적입니다. 쥐 실험에서 좌심실 윗부분의 15% 정도를 제거하였더니 레지듀얼 카디오마이오사이트로부터 프로리퍼레이션 되어 리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프로제니터 셀과 스템셀이 아닌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심근세포의 턴오버 레이트도 비슷한데 옥시데이티브 DNA 데미지로 심근세포 리뉴얼을 조절하였습니다. 전신이 저산소 혈증에 점차 노출됨에 따라 심근세포의 마이토시스가 일어났고 리제너레이티브 리스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포의 크기가 작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로 인해 DNA 손상이 일어나 턴오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의해 심장 이식 및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스페시스별 리제너레이션 특징과 매멀리안의 엔도지너스 스템셀 리제너레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엔도지너스 스템셀의 니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니치란 줄기세포가 조직 형성 과정을 거칠 때 줄기세포가 디퍼런시에이션 되지 않은 퀴센 스테이트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 환경을 니치라고 합니다. 일정한 공기, 아이온, 그로스 팩터,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등을 유지하여 일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레귤레이터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니치는 각 티슈의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니치는 스템셀마다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르고 서로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기능적 특성은 다릅니다. 또한 여러 세포와 ECM 그리고 그로스 팩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니치의 세포들과 스템셀의 인터랙션을 통해 스템셀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이 조절됩니다. 스템셀이 니치에 있으면 유지되지만 벗어나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러한 니치를 통해 티슈의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손상된 티슈의 재생을 통해 개체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며 롱텀 셀프 리뉴얼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니치에는 ECM, 즉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있는데 물리적 골격 역할과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세포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ECM에 스트럭처 디그라데이션 같은 변형이 오면 심근병과 같은 질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ECM의 구성과 신호 전달을 이해하는 것은 구조와 기능을 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면역 화학을 통해 ECM의 단백질 컴포지션 정보를 그리고 그 전자 현미경을 통해 ECM의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ECM의 구조적 특성은 기능에 따라 딕테이션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경우 블러드 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셀 타입이 ECM에서 어셈블 되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뼈 조직의 경우 큰 힘을 견디고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거리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CM과 세포들의 인터랙션은 어드이션 몰레큘로 다이머인 인테그린과 파이브로넥틴, 비트로넥틴, 콜라겐, 라미닌 등과 결합하여 세포 마이그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셀 서바이벌, 디퍼런시에이션에 관여합니다. 이때 ECM의 컴포지션에 따라 특성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ECM의 주 역할은 퀴센 스테이트의 스템셀의 액티베이션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재생을 위한 생체 재료는 합리적이고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잘 형성해야 하며 조직의 특성에 따라 잘 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각각 합성 바이오 매테리얼과 천연 바이오 매테리얼의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내추럴 바이오 매테리얼의 경우 메카니컬 프로퍼티와 그리고 화학적 스테빌리티가 낮고 효소에 의한 분해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좋지 않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바이오 매테리얼의 경우 체내에서 잘 분해되어 만성 이물질 반응이 유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활용하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연물과 합성물로 하이브리드 바이오 매테리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물질은 소수성 상호작용과 같은 비공유력을 통해 합성 지지체의 표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토산, 셀룰로스, 히알루론산, 콜라겐은 코팅 머테리얼로서 조직 어드이션, 콘트랙션, 파이브로틱 캡슐 포메이션, 인플라메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스캐폴드를 만들어 디퍼런시에이션을 강화시키고 운드 힐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실크 피브로인 필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키토산과 젤라틴을 접목하여 주변 온도 및 주입할 때까지는 액체 상태로 유지되다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후 응고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하이브리드 바이오 매테리얼들은 엔도지너스 스템셀이 티슈 리페어 및 리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식된 물질은 재생된 부위에서 조직별 ECM의 특성을 모방해야 엔도지너스 리제너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식된 스캐폴드는 효율적으로 영양분과 신진대사물이 수송되어야 하며 티슈 리제너레이션의 메카니컬 스테빌리티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솔루블한 프리커서와 크로스링킹된 하이드로겔은 표면적이 크고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티슈 리제너레이션에 좋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합성물질과 천연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이드로겔은 병변 부위에 완전한 실링이 가능하며 조직 합성을 지시하는 생물학적 환경의 구조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파이브러스는 조직별 리제너레이션을 위해 ECM의 섬유 구조를 미믹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를 조성하여 세포 재생을 위한 유사세포 리크루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포러스 스캐폴드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엔도지너스 리제너레이션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줄기세포의 호밍을 촉진하는 에이전트는 불안정하며 생체 내에서 단백질 분해를 통해 활성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캡슐화 및 전달이 중요한데 이때 캡슐화 물질의 특성과 약물의 액티비티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또한 서페이스를 모디피케이션하여 호밍한 셀의 어태치먼트와 프로리퍼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능적 전략을 바꾸거나 강도, 탄성 등 물리적 매테리얼 특성을 변화시켜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과 기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페시스 키메라를 설명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인터스페시스 키메라란 적어도 2개의 다른 종에서 유래한 세포를 가진 생명체로 정의되며 완전히 다른 종의 세포로 구성된 기관으로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장기를 동물로부터 생성하고 키메리즘을 잘 조절한다면 인간의 장기를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훗날 장기 이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